지금부터는 전략적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근데 전략하고 싶으세요? 막 억장이 무너져 얘기만 들어도.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어떻다고요? 네, 이걸로 전략을 한번 해보려고. 아니 뭐 원숭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연상 기법을 앞에서 우리가 그래 창의적 사고를 했으니까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략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전략 한자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전략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전쟁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에 쓰는 단어예요, 원래. 전쟁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삼국지가 생각나요. 여러분도 생각나요? 안 나나 보구나. 어떡하지? 예, 저는 삼국지가 생각났어요. 삼국지 중에 여러분이 생각나는 인물은 누구? 전략가. 삼국지에 나온 가장 유명한 전략가는 예, 제갈공명, 제갈량이 생각나죠. 제갈공명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읽으라고 하면 저 미워할 거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세계의 비단 주머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국지를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얘기를 들어보신 분이 아는데 송건이, 오나라의 송건이 이제 유비를 잡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꼬실까? 근데 치사하게 자기 누이 동생을 이용하려고 해요. 누이 동생을 줄게. 정략 결혼을 시키는데 누이를 준다고 속여서 자기네 나라로 오면 잡아 죽여서 형주 땅을 내가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뻔히 보이잖아. 그걸 모를 사람이 어디서요, 그죠? 근데 이렇게 초대를 하는데 이게 공식적인 초대였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지 말라. 아시잖아요. 관우나 장비는 얼마나 막 방방 떴겠어요. 가면 죽는다, 형님. 안 된다 그랬을 때 제갈량이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유 정도는 내가 부처님 손바닥이기 때문에 다 무사하게 내가 꺼내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십시오. 그래서 조은한테 3개의 금낭을 줘요. 금낭, 비단 주머니를 주고 이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주머니는 강을 건너자마자 꺼내고 두 번째 주머니하고 세 번째 주머니는 위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꺼내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거기서 꺼내는 대로 해서 살아 돌아와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전략적 석은 바로 이거예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미래 일을 다 예측했어. 그래서 어떤 조건이 되면 이렇게 행동하면 돼를 알면 그게 전략적 사고예요. 하여튼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전략적 사고가 뭔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죠. 그죠? 제 정의로 얘기하면 전략적 사고는 뭐다? 미래에 할 일을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략적 사고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처음엔 잘 안 되겠지만 미래에 할 일을 잠깐만 지금 결정해버릇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돼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 얘기해요. 그때 가보면 일이 잘 안 되거나 생각이 안 나요. 그죠? 특히 그때는 급한 일이 일어날 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략적 사고를 잘하고 싶으면 이게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사고인데 자꾸만 연습을 해봐야 돼. 아까 얘기한 대로 의도적 연습을 해야 돼. 지금 안 될지라도 내가 그때 가면 어떤 일이 생길 거를 생각해보고 그때 이런 일이 발생하면 A는 이렇게 하고 B는 이렇게 하고 C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해 두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다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1, 2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되게 맞는 일이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게 전략적 사고예요. 그래서 제 정의를 내렸어요. 미래에 할 일을 언제 결정한다고요? 지금. 뭐를 결정해요? 할 일? 일이에요, 일. 앞에서 얘기한 워크자, 행동하는 일이에요. 그 생각 말고 그걸 지금 결정해 놓는 게 전략적 사고예요. 사실 전략적 사고는 정의 자체로 생각하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전략하면 생각난 또 다른 사람 혹시 있으세요? 제갈량 말고? 진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죠? 손자. 손자는 뭘 했어요? 손자 병법을 썼잖아요. 그죠? 여기 병이 뭐예요, 병? 이게 전쟁이에요. 그죠? 전쟁, 병법서를 쓴 건데, 오늘날 비즈니스에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왔어요. 그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손자 병법에는 첫 번째 편이 시계편이에요. 시계편. 무슨 얘기냐면 계획을 짜라.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미리 일어날 일을 미리 생각해서 순서를 정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5사라고 해서 5가지 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천은 뭐냐면 과거 옛날이니까 기후 환경, 전쟁을 하는데 막 춥거나 너무 더우면 전쟁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제갈량 같은 경우는 동남풍이 이때쯤 불 거야. 이런 거 아는 게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지는 뭐냐면 지형지물을 이용해야 되니까 어디 꼭 숨을까? 아니면 도망갈까? 아니면 공격할까? 그리고 장은 장수기 때문에 리더를 얘기하는 거고요. 법은 뭐냐면 그걸 잘 아까 얘기한 대로 생각하는 법, 계획 짜는 법, 공부하는 법처럼 법 같은 거, 규율, 규제가 있는 거고 제일 앞에 있는 도는 뭐냐면 명분이 되게 중요해. 전쟁을 하려고 해도. 비즈니스에서 손자병법의 시작은 어디였을까? 이걸 좀 공부해 보면 여러분 전략 자체를 공부하고자 하는 거 아닌데 알아두면 나쁠 건 없으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얘기해, 얘기.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정도를 들으시면 돼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비즈니스에서의 처음에 손자병법을 생각한 거예요. 이거 뭐라고 읽는지 혹시 아세요? 경영학 공부하신 분들은 수아시라고 읽어요. 수아.
되게 유명한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합성어예요. 이거 못 읽는 게 원래 당연해요. 강점의 S하고 약점의 W하고 기회의 O하고 위협의 T하고 섞어갖고 이렇게 2x2 매트릭스 4분면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내부는 강점, 약점, 나의 강점과 약점, 외부는 기회와 위협을 이렇게 배열한 거예요. 배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널, 내부 환경에는 나의 강점이 있고 나의 약점이 있고 이건 나 자신이니까. 그리고 외부 환경 있잖아요. 외부 환경은 기회와 위협, 밖에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나한테 위협이 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할 때 내부적으로는 어떤 강점이 있고 아니 기회가 있고 위협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강점 약점이 있는지 걔를 그냥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그런 걸 분석해 놓으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학 분석이라고 불러요. 순서는 외부 환경부터 해라. 밖에서부터 물고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아까도 천, 지, 장 이렇게 됐잖아요. 나보다는 외부부터 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손자병법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과 땅을 알면 승리하거나 몸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고 상대와 자신을 알면 100번 싸워도 내가 위험한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비즈니스에서도 얘가 통한다고 하면 나 100세 살 동안 위험한 적 한 번도 없이 그죠? 내가 유비가 돼도 적지 사지에 들어가도 충분히 살아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유익한 게 있고 유효한 게 있으니까 걔를 잘 구별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 수학 전략은 아니고 수학 분석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얘를 수학 전략이라고 여기까지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전략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에 할 일을 지금 결정해야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미래에 할 일을 내가 결정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전략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분석 수준이에요. 실질적으로 전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적어놓고 요 사이에 내가 나의 강점을 가지고 오퍼튜니티, 기회를 잡을 거냐 아니면 내 강점으로 위협을 피할 거냐 아니면 내 약점을 기회로 전환시킬 거냐 내 약점을 위기에서 보완시킬 거냐 그래서 최대한 활용할 거냐 현실을 직시할 거냐 아니면 대책을 모색할 거냐 아니면 회피나 준비를 할 거냐 이걸 정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는 앞에 분석만 해놓고 나 전략 짰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그건 전략이 아니에요. 이거 자체는 기억 못 하셔도 좋은데 내가 전략을 짠다는 얘기는 뭐야? 전략적 사고를 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은 여기까지 짜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네 가지를 다 정해놨어. 그러면 그거 전략이 아니에요? 네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애인이 100명이래. 애인 몇 명 있는 거예요? 빵명인 거 아시죠? 애인이 100명 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하고 동의어예요. 진짜 소중한 사람 하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략의 동의어는 뭐예요? 선택과 집중. 아까도 집중 얘기했죠. 선택했으면 뭐 해야 돼요? 집중. 왜 선택해요? 집중하려고. 그래야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택했다는 거의 동의어는 또 뭐예요? 뭔가를 버려야 돼.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좋은데 이런 뭐예요? 의사결정을 그렇게 못하고 의사결정 장애가 일어나면 전략적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 사고를 잘하고 싶으면 잘못되더라도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략을 잘하고 싶으면 지금 빨리빨리 결정해보는 습관을 짜면 되게 좋아요. 근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이거 되게 좋긴 좋은데 뭔가 부족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가 부족한가 생각해봤더니 적이 빠졌어. 적인 적이 없어. 적과 비교한 나는 있는데 적 자체가 없어. 누구하고 싸울지 모르니까 이거 경쟁자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걸 얘기 안 했네라고 그 경쟁 이론을 만든 사람이 그게 여러분이 경영학에서 배우면 다 아는 마이클 포터의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걸 이해하려면 곰과 두 친구 얘기를 알아야 돼요. 혹시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 없죠? 두 친구가 가다 곰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앉아서 신발끈을 한 친구가 묶어요. 그랬을 때 옆에 친구가 뭐라고 물어봐요? 너 뭐해? 그랬을 때 이 신발끈 묶는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너보다만 빨리 뛰면 돼. 이게 경쟁의 그냥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무슨 얘기? 곰을 만났어. 내가 곰보다 빨리 뛸 수 있어요? 없어요? 곰이 미련하지 않아요. 엄청 빨라요. 근데 내가 곰보다 빨리 뛰어야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은 곰보다 늦게 뛰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빨리 뛰면 된다고? 친구보다 빨리 뛰면 나는 산다는 게 이게 경쟁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70점, 80점 맞을 필요 없어. 상대방이 20점이면 난 몇 점만 받으면 돼요? 30점만 받으면 돼요. 그게 경쟁의 굉장히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뭐예요? 비교해서 너보다만 잘하면 되라고 생각하는 게 비교론, 비교 우위론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예요. 상대성을 무지무지 강조한 원칙이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웠던 그래서 논리적 사고를 앞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걸 되게 어렵게 그냥 본원적 경쟁 전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전문가가 아는 얘기니까 우린 그냥 경쟁 전략이란 게 있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들어도 경영을 몰라도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경쟁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면 라이벌이 있는 거지. 내가 코카콜라야? 그럼 펩시가 있고 내가 펩시면 코카콜라가 있는 거죠. 둘이 연락에 치고받고 싸우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기려고 하면 뭐가 중요하냐면 코카콜라 원료를 어떤 거 아는 거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예전에 컴퓨터 시대 같으면 인텔 칩을 누가 살 수 있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스를 주는 거, 공급자의 파워를 가진 게 공급자하고 밀당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좀 시간이 가면 소비자가 힘을 갖는 경우도 있어. 컴퓨터 다 똑같아. 내가 고를 거야. 내 말을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힘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라이벌끼리 그렇게 연락에 싸우고 있어도 예를 들면 옛날 같으면 코카콜라 시절에 그 다음 음료가 뭔지 기억나세요? 오렌지 주스였어요. 걔가 나타나면 콜라 시장은 그냥 확 죽어버려요. 근데 저 오렌지 주스 시장 뒤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었나요? 잠재적으로 이온 음료 시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걔하고 5개가 힘의 균형을 누가 깨느냐의 문제예요. 이 힘의 균형을 누가 깼어요 오늘날? 콜라 시장으로 얘기하면 코카콜라가 펩시콜라한테 졌어요? 안 졌어요. 콜라로는 단 한 번도 안 졌어요. 펩시콜라가 오렌지 시장까지 열어갖고 합쳐서는 코카콜라를 이겨.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이긴 거죠. 근데 펩시콜라가 누구한테 져요? 요즘에 이렇게 마트 같은 데 가면 제일 많이 파는 음료가 뭐예요? 물이죠, 물. 우리가 물을 사 먹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물 시장이 사실 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데 힘의 균형을 확 깨버리면 그냥 콜라 시장은 확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콜라 시장이 되게 작은 거예요. 물 시장에 비하면. 그래서 물 시장이 큰 거죠. 하여튼간 이 5가지 힘이 있는데 이 힘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아까 바운더리를 쳤어요. 얘를 뭐라고 불러요? 인더스트리라고 불러요. 우리끼리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있길래 해결이 안 돼? 당시로 봤을 땐 몰랐어. 그래서 외부에서 무슨 영향을 주나 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구 수가 되게 중요한 거죠. 미국 같으면 베이비 붐 시대에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어. 그럼 걔들 키우면서 인더스트리가 하나씩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니까 처음에 많이 큰 게 P&G, 기저귀 시장이 무지 커지는 거잖아요. 기저귀 팔아서 P&G가 프록터 앤 gam블이 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얘가 한 5살, 6살 되면 뭐예요, 걔들이? 햄버거를 먹는데. 그래서 맥도날드가 부동산 장사로 되게 유치를 점해갖고 돈을 벌어. 그래갖고 걔네들이 쭉 크면서 모든 시장을 다 선점했거든요. 지금 어디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실버에 와 있는 거예요, 실버. 근데 비즈니스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버 세대가 이제 죽거나 이게 물러간 세대들을 그럼 맥도날드나 P&G는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경쟁에도 치열해지는 거지. 이 100명짜리 공장을 지어놨는데 이제는 시장이 30명뿐이 안 되면 그래서 이제 다국적 기업이 생기고 그러는 거야. 이제 외국으로 막 나가는 거죠. 아 그런 게 좀 있어. 그리고 규제. 뭐 규제는 얘기 하나만 하죠. 뭐 요즘에 뭐 창업 여러 번 하려고 얘기해 보면 규제에 걸려서 다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규제 풀어야 된다는 얘기 있듯이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기술은 말할 것도 없죠. 저 변천사는 워낙에 빠르니까. 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있어요. 저 같은 50대의 가치하고 여러분 가치는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음악을 듣는 기준이 뭐야? 예를 들면 그렇죠? 제가 딸한테 엑소가 좋아, BTS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아빠하고 얘기 안 했잖아요. 왜냐면 기준이 달라요. 그걸 기준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 따라 소사이어티에 따라 굉장히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IMF를 겪었으니까 환율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인더스트리를 아무리 내가 여기서 왕자를 차지해도 외부 환경이 바뀌면 한 방에 훅훅 가더라. 그리고 외부 환경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수학 같은 것도 역시 중요하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이론이 되게 좋은 이론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본 기업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를 잘 파는 거야. 이게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게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역량이라는 게 되게 이런 단어는 들어봤죠. 경영학 안에도. 그래서 밖의 환경하고 상관없이 내가 내재적으로 굉장히 역량이 세면 외부 환경하고 상관없이 일을 되게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요. C.K. 프랄라드하고 게리 하멜이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세상이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역시 논리의 끝은 설명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완벽한 논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크리스텐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그런 게 아니라 소비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 이론들을 계속 발표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론이 계속 발표되는데 끝없이 비교해도 내가 처음엔 70점이면 충분했는데 그것과도 안 되고 80점, 90점, 95점, 99점 맞아도 C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제가 C예요. 그러면 99.5가 있어. 이렇게 하는 상대성의 늪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발전을 시켜도 게임이 끝나지 않은 악순환의 고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텐슨 교수는 아주 역설적인 얘기했어요. 차라리 worse is better. 야 못난 게 더 좋은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2등을 기억하세요? 아니면 아예 완전히 다른 걸 기억하세요? 연예인으로 봐도 예쁜 사람 보면 저만 구별 못하는 건 여러분 구별하나? 하여간 다 똑같이 생겼어요. 연예인 보면 그죠? 다 예뻐. 근데 그 여자보다도 제가 남자로서 보면
좀 못생겼어도 개성 있는 사람이 좋기도 하거든요. 눈에 그쪽이 간다고. 왜냐면 여긴 비슷비슷하니까. 원어함 나오면 누가 좋아요? 그런 거 보면 예쁜 남자들 기준으로 쳤을 때 예쁜 여자를 순서로 1번부터 10번까지가 탑 10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긴 굉장히 개성이 강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멘붕에 빠졌어요. 도대체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결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이 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여태까지 이제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전략을 보면 누구를 이겼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우리 다 아는 기업을 한번 얘기해보죠. 애플은 누구를 이기고 이렇게 위대한 회사가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오래돼서 몰라요? 잡스가 죽어서? 구글은 누구를 이긴 것 같아요? 다 구글 많이 쓰시죠? 구글은 누군가를 이긴 것 같아요? 야후? 설마 그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마존은 누구를 이긴 것 같아요? 아마존의 경쟁자는 누구예요? 예스24 이런 얘기 안 할 거죠, 그죠? 잘 모르겠어. 이게 다 넘버원 기업들이에요, 지금. 그러면 앞에는 나 안 쓰니까 모른다. 페이스북은 누구를 이겼어요? 마이스페이스? 그런 거 모르나? 너무 얘기를 해서. 개성이에요. 에어비앤비는 누구를 이긴 것 같아요? 많이 가잖아요, 여행 가실 때. 많이 쓰잖아요. 누구를 이기고 이게 이렇게 물어보면 도대체 얘들이 우버는 누구를 이긴 것 같아요? 택시 회사를 이긴 것 같아요, 우버가? 베트남 가면 진짜 우버 많이 탄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도대체 얘들이 누구를 이겼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 여태까지 경영에서 배운 것들을 써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한 기업이 됐을까? 다 거의 넘버원이죠, 그죠?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넘버원이 된 회사들이거든요. 진짜 경쟁이란 게 있고 경쟁자란 게 있을까? 라고 약간은 의심스러워지는 순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글로벌 넘버원도 누구하고 경쟁했는지 모르는데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만약에 경영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저렇게 경쟁자를 이기는 생각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략적 사고를 할 때 그런 거 손자병법에도 사실 써 있어요. 이렇게 한자 나오면 머리 아프죠. 그래서 제가 써왔어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적국을 온전하게 두고 이기는 게 최상이래요. 적국을 못 이겨서 적을 파괴하지 않고 이기는 게 차선책이에요. 차선책은 적군 이런 얘기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로 100번 싸워 100번을 이기는 것은 최선 중에 최선이 아니고 전쟁하지 않고 적병을 굴복시키는 게 최선 중에 최선이래요. 이게 전쟁사를 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전쟁사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칼을 뽑지 않고 적을 이기는 자가 무릎을 꿇리는 자가 최고의 장수라는 거예요. 나도 안 다치고 우리 군사도 안 다치는 거니까. 제일 무식한 장수가 누구냐면 공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성을 치려고 그러면 우리가 3배에서 10배의 인력이 필요해요. 피 흘리고 성을 쌓아서 한판 붙어갖고 싸워 이기는 거거든요. 그게 과연 이긴 걸까에 대해서 손자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쟁을 하지 않고 전쟁을 이길까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론 중에 이 이론은 몰라도 돼요. 근데 여기 되게 재밌는 얘기가 쓰여 있어요. 저기 보면 경쟁 없는 시장 공간을 창출했는데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경쟁해서 여기 큰 글씨에 비욘드 컴피팅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략사에도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경쟁하지 않고 내가 우뚝 쓰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우리가 경쟁사회에서 지친 거예요. 이게 아까 곰과 두 친구처럼 친구를 걔가 곰한테 잡혀 죽던 말던 걔보다 빨리 뛰면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빨리 뛰었다고 생각해도 내 마음이 좋지 않죠. 그죠? 진짜로 경쟁에서 이겼다고 다 같이 행복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21세기는 창조의 시대잖아요. 경쟁하지 않고도 세상을 이기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비즈니스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가 사고를 할 때 전략적 사고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쟁자가 아니라 요즘의 비즈니스는 고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적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고객한테 잘해주면 그 고객이 내 고객이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위대한 기업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고객의 가치를 잘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고객 가치는 당연히 중요하고 기업 가치도 당연히 중요하고 또 하나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의 가치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여기 학생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회사 들어가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회사 좋지 나 좋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전략적 사고는 뭐냐면 진짜 전략적 사고를 잘하려면 이 세 가지 3자가 다 좋아야 돼요. 고객도 좋아야 되고 회사도 내가 다니는 회사도 당연히 좋아야 되고 나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배들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뭐가 빠졌다고요? 내가 빠졌어. 그래서 그 부모님들 세대는 그 삶이 좀 피폐한 거죠. 내가 이렇게 부모님 세대로 보면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린 또 엄마 아빠를 배워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도 잘 되고 우리 회사도 잘 되고 고객도 잘 되는 방법이 있다. 그게 혁신적인 방법이잖아요. 이제는 그런 창조의 시대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략적 사고를 한다 그러면 나도 잘 되고 회사도 잘 되고
고객도 잘 되는 방법을 찾는 게 오늘날의 시대인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뭘 가져야 된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과 경쟁하지 않으려면 내가 내 자신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자꾸만 비교하면서 내 자신이 아니라 누가 되려고 그래? 남이 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공부하면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구 애는 어떻더라 그러면 잠깐만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나는 김동준인데 김동준이가 돼야지 왜 자꾸만 다른 누군가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비교를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들었잖아요. 이게 오스카 와일드가 한 얘기거든요. 다른 누군가는 이미 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나는 누가 돼야 돼요? 내 자신이 되는 게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사고를 할 때 현재의 내가 있고 미래의 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미래의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현재 어떤 행동을 할지를 생각하는 게 전략적 사고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비즈니스에 가면 비즈니스의 전략을 많이 배우시겠지만 저하고 이 시간을 함께 했으니까 잊지 않았으면 좋은 게 미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내가 무엇을 할까? 그것이 여러분 전략적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루면 여러분이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 자신을 이루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소사이어티를 다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Be myself. 꼭 1년 뒤, 2년 뒤 저한테 그래서 너를 만나고 나서 내가 내 자신을 찾았어 라는 메일 하나를 받으면 저도 행복하고 당연히 여러분도 행복하겠죠?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엔 전략적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는데요. 이번 순서는 강연자의 삶에 영향을 끼친 인생책을 소개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어떤 책 준비하셨어요? 네, 전략적 사고에서도 얘기했는데 네. 블루오션 전략이란 책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 인생책을 전략서로 가져오는 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제 삶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바꾼 책이라 사실은 저는 이 책을 2005년도에 만났어요. 네. 근데 이 책이 나온 게 이제 2005년도긴 한데 그때 제가 삼성전자를 다닐 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있던 센터가 전략을 하는 데니까 그리고 밸류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센터에 제가 있었어요. 삼성전자에 있을 때. 그래서 가치 혁신이니까 이 책을 갖고 원래사를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때 직급이 차장이었거든요. 삼성전자에서 차장인데 원래회를 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제가 꽤 많은 원래사를 했는데 그때 부사장님 앞에서 제가 이게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을 갖고 원래사를 했어요. 그때 이제 공부하면서 사실 그 전부터 책으로 나오기 전부터 사실은 김희찬 교수의 가치 혁신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아까도 제가 전략 시간에 다 강조한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Make the competition irrelevant라는 단어인데 경쟁을 무관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20, 30년 동안 계속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 책은 경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개념이. 무경쟁이 아니라 비경쟁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경쟁을 무관하게 만드는 게 새로운 세상을 여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원래만 한 게 아니라 제 생애 프로젝트가 보르도 TV라는 건데 삼성전자가 TV 사업 34년 만에 글로벌 넘버원을 하기 위한 혁혁한 공을 세운 프로젝트거든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성공한 2006년도에 34년 만에 TV 사업 34년 만에 글로벌 넘버원을 하고 지금 11년 연속 삼성전자가 TV 사업 넘버원입니다. 그 중심에 보르도 TV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때 만든 방법론이 이거예요. 근데 결과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너무 저한테 인생을 많이 바꾼 거죠. 경쟁을 무관하게 하려고 2달 동안 진짜 한 10명의 사람이 무던히 애를 쓰면서 될까 말까를 되게 많이 의심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된 거잖아요. 진짜 그렇게 사는 방법이 있구나를 깨닫고 나서 그 이후의 인생은 저는 경쟁하지 않으려고 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삼성전자를 나와서 8년째가 됐는데도 뭐 누군가가 저한테 저도 프로페셔널이니까 뭐 사업 비딩을 해라. 그럼 전 비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딩한다는 건 이 사람과 누가 더 나은지를 입증해 보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비딩 안 하고 안 할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저하고 비슷하다는 거니까 누가 더 나은지를 보이나라는 거잖아요. 그런 일은 저는 안 할래요. 그냥 이 사람 시키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제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에서 저한테 일을 주실 거면 저한테 주세요. 근데 의외로 제가 1인 사업가예요. 1인 사업가. 근데 8년 동안 제 클라이언트는 다 대기업이거든요. 비교하지 않으니까 제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한 거예요. 너 나보다 잘났어? 이러면 아니요, 당신이 더 잘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저예요라고 얘기한 게 제 인생을 너무너무 많이 바꾼 것 같아서 사실 인생서를 경영서적으로 둔다는 건 너무너무 우스운 얘기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이 수업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건 10년 전 책인데 새 책에서 블루오션 시프트에서는 제목이 더 재밌어요. Inspire the Confidence. 자신감을 가져. 새로운 신시장을 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편, 2편에서 다 얘기한 키워드들이 거기 있어서 여러분들도 내가 뭘 이루어야 새로운 시장을, 새로운 세상을 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자신감 있는 사람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여러분 개인의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제가 제 인생의 책으로 여러분 경쟁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새로운 세상을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제 인생서로 가져왔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과 또 강연 내용을 생각해 볼 때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지 생각을 해보면서 누구와 비교하지도 않고 현재 내 모습에 충실하면 또 다른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죠. 때로는 모든 것을 다른 시선으로 볼 때 또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각 청산 유수, 다음 시간에도 멋진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t's